진행시켜.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리얼 엔진에서 머티리얼에다가 텍스처를 적용해서 하나의 패브릭 느낌을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액터를 선택한 후에 엘리먼트 0번에 있는 머티리얼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게 되면은 각각의 텍스처 샘플들이 나열되어 있고 각각의 베이스 컬러와 러프니스, 앰비언트 오클루전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텍스처를 간단하게 인풋하고 이 텍스처를 파라미터화한 후에 다양한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생성해서 베이스 컬러의 밝기부터 휴값, 러프니스의 선형 보관,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를 적용해서 러프니스를 조정하고 그리고 노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부분 UV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와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 m 언더바 머티리얼 01이라고 저는 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이 안에다가 새로운 머티리얼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머티리얼 클릭 m 언더바 저는 텍스 mtl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본 노드만 있는 상태이죠. 여기다가 텍스처들을 각각 추가해 볼게요. 자, VR 클래스에서 텍스처 t패브릭 여기다가 텍스처들을 넣어 놨는데요. 텍스처를 불러오는 방법은 자, 바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텍스처들이 있죠. 지금 보면 러프니스 있고요, 노멀 있고요, 알베도 있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있고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 콘텐츠 브라우저 있죠. 여기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럼 임포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 불러온 텍스처들을 바로 알베도, AO, 노멀, 러프니스만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들이 생성이 됐죠. 자, 이렇게 먼저 베이스 컬러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바로 입력해 볼게요. 베이스 컬러에다가. 그러니까 색상을 표현이 됩니다. 자, 이 텍스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물론 이 텍스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sRGB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컬러로서 사용한 텍스처는 sRGB가 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3차원 3벡터는 색상으로서 활용할 때 RGB로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이 각각의 차원마다의 이 데이터가 합쳐져서 하나의 색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G와 B를 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레이 스케일 하나의 회색으로 이루어진 텍스처가 보이죠. 그리고 G도 켜볼게요. 그리고 B도 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제대로 된 하나의 컬러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텍스처를 연결해 볼게요. 각각 앰비언트 오클루전,
노멀, 마지막으로 러프니스까지.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러프니스 텍스처를 RGB를 연결 안 하고 R 채널만 연결을 했죠. 그 이유가 색상은 3차원 3벡터가 필요하지만요. 왜? RGB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러프니스는 단일 하나의 채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러프니스는요. 0에서 1까지의 값들로서 이루어진 데이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sRGB가 꺼져 있고 압축 세팅이 마스크로 돼 있어요. 아까 컬러는 기본적으로 sRGB가 켜져 있다 했었죠. 근데 얘는 반대로 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얘는 색상으로서 활용할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알 수 있겠죠. 확대를 해서 보면요. 미세하게 어떤 부분은 검정색, 어떤 부분은 흰색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러프니스는 기본적으로 0에 가까우면은 표면이 매끈하고요. 반대로 1에 가까우면은 표면이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일 0과 1로서 이루어진 스칼라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R 채널만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텍스처 샘플 보면 마스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확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메탈릭, 그리고 스페큘러, 러프니스,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부분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더 있겠죠. 이미시브가 아니라 오파시티 그리고 오파시티 마스크 또한 이렇게 러프니스와 같은 단일 하나의 1차원 데이터만 사용해도 무방하다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컬러부터 그리고 러프니스 표면에 대한 우들투들 노멀 그리고 차폐 까지 동시에 적용이 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텍스처를 파라미터화 해볼게요. 이 텍스처 샘플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파라미터로 변환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만 이름을 적을 수 있냐? 아닙니다.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파라미터 이름이 있고요. 똑같은 파람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룹 네임을 적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자, 파라미터 이름을 저희는 베이스 컬러 텍스처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볼게요. 바로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가기가 귀찮습니다. 그럴 때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이 머티리얼이 있는 장소로 이동되면서 이 머티리얼이 선택되게 되죠. 이렇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저희는 특정 액터에 재질을 입력할 때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여기에다가 이 액터의 엘리먼트 0번에다가 바로 인풋 해 보겠습니다.
input 하고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저희가 만든 베이스 컬러 텍스처라는 텍스처 파라미터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룹 이름을 정해주지 않아서 글로벌 텍스처 파라미터 value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텍스처를 이 칸을 누르고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앞으로 텍스처를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이 디폴트 값은 머티리얼에 보면 처음 이렇게 적용된 텍스처가 디폴트 값으로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거는 이 텍스처 샘플에 대한 정보는 인스턴스에 나오지가 않죠. 파라미터로 한 텍스처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함께 이 텍스처들도 동시에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파라미터로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환하니까 파라미터로 다 변환이 됐고요. 저장하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봤더니 각각의 텍스처들이 파람, 파람1, 파람2라고 나오게 됩니다. 즉, 텍스처를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파라미터로 나오게 하고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하게 하려면은 다른 걸로 수정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저희는 머티리얼에서 이 텍스처들을 파라미터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텍스처 파라미터들의 이름을 변경해 볼게요. 러프니스 텍스처부터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저장하니까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각각의 텍스처 파라미터들의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 그룹 이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그룹의 이름은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텍스처 파라미터들을 선택하고 이 그룹의 이름을 텍스처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은 이 그룹의 이름이 텍스처로 변환이 됐죠. 그래서 하나의 텍스처라는 그룹 안에 각각의 파라미터, 텍스처 파라미터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 비활성화 다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바뀐 텍스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 이 텍스처에 대한 정보를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했었죠. 그 사칙 연산을 활용해서 먼저 해볼게요. 사칙 연산 중에 멀티플라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멀티플라이 열어볼게요. 아니면 M 누르고 키보드에 M키를 누른 다음에 왼쪽 마우스 클릭해도 멀티플라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바로 여기서 1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단일 상수값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연결 했더니 갑자기 검정색이 됐죠. 그 이유는 이 텍스처라는 정보가 감고 있는 값이 만약에 R 채널이 0.8이고요. G 채널이 0.5고 B 채널이 0.3이라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0을 하게 되면은 모든 값들은 0, 0, 0으로서 아웃풋이 되겠죠. 지금 이 단일 상수값이 0으로서 이루어진 거를 저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꿨더니 이제서야 원본 베이스 컬러
텍스처의 정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이 화살 표시를 누르거나 혹은 이 노드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노드 프리뷰 시작 누르게 되면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이 노드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을 바로 프리뷰로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끄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프리뷰 중지 누르거나 이 화살 표시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파라미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생성한 노드가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이 노드가 파라미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파라미터로 변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파람이라고 떴죠. 얘의 이름을 바로 저는 베이스 컬러 브라이트니스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컨트롤러라고 지을게요. 자, 저장하고 다시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가볼게요.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갔더니 이제서야 컨트롤러라는 그룹 안에 베이스 컬러 브라이트니스라고 파라미터가 하나 생성됐죠. 얘를 수정하려면 여기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활성화된 파라미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그러면은 저희 추가적으로 베이스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먼저 채도를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디세이츄레이션 노드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비, 컨트라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애를 꺼낼게요. 칩 컨트라스트 RGB.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휴 시프트라는 노드까지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후에 각각의 노드 아래다가 파라미터들을 생성해 볼게요. 직접 입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입력해서 스칼라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스칼라 파라미터라고 있죠. 얘를 클릭해서 생성하셔도 되고요. S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 노드 있죠. 여기 위에다가 마우스를 오버랩한 뒤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파라미터로 승격하면은 이 이름 그대로 파라미터가 갖게 되면서 파라미터 하나가 새롭게 생성되게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하던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각각 그룹을 컨트롤러라고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름을 여기 파라미터 이름을 앞에다가 베이스 컬러 붙이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요. 그러면 얘가 베이스 컬러를 조정하는 파라미터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저장하고 했더니 여기에 컨트롤러라는 그룹 안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프랙션, 휴 있죠. 이 프랙션이라는 이름이 조금 헷갈리니까 얘는 디세이츄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저는 바꾸겠습니다. 이름이 뭐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름 때문에 이 기능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는 애는 이 노드니까요. 그리고 이 수치만 이 파라미터가 조정하는 겁니다. 바로 한번 각각 조정해 볼게요.
대비를 조정하고요. 채도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를 바꿉니다.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적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만들었죠. 근데 파라미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파라미터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3벡터 상수가 나왔죠. 그러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파라미터로 변환했더니 RGBA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저는 베이스 컬러 컨트롤러라고 지을게요. 그 다음에 그룹의 이름을 컨트롤러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이 채널은 각각의 스칼라 값이라고 했었죠. 이 스칼라 값들을 각각 연결할게요. 그리고 얘를 일단 R 채널을 1로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채널의 이름을 이거와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각각의 RGB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의 수치가 이제 단일 얘와 똑같은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서 이곳에 인풋이 되게 됩니다. 1차원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RGB는 3벡터 3차원이고요. 각각의 RGB가 나눠져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차원, 얘도 하나의 차원, 얘도 하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바로 눌러볼게요.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보면 이제 베이스 컬러 컨트롤러라는 파라미터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보니까 각각의 이름들이 있죠. 바로 얘를 클릭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각각의 수치들을 조정해 볼게요. 높이니까 밝아지죠. 낮추니까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디세이츄레이션 높이니까 색상이 사라지죠. 그리고 컨트라스트 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바꾸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파라미터로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러프니스를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바로 이번에는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선형 보관 럴프 노드를 만들어 볼게요. L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키보드에 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 선형 보관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선형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노드를 머티리얼에서 어떻게 쓰느냐.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선형 보관이 뭔지는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 노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각의 유튜브 영상이 있겠지만요. 선형 보관을 입력해서 이 노드의 사용법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사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3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두 개의 3벡터 상수를 만들고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초록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A, B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노드 미리 보기를 활성화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란색이 나와요. 왜 그런 걸까 봤더니 알파가 0.5로서 돼 있습니다. 자, 0.5로서 알파가 돼 있으면요. A 부분을 50% 사용하겠다. B 부분을 50% 사용하겠다입니다. 자, 즉 빨간색 50% 사용하고 초록색 50%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노란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한번 3벡터 상수 하나 만들어서요. 1, 1로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동일한 색상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바로 알파를 0으로 했더니 이제는 빨간색이 나오게 되죠. 왜냐? 알파가 0이 됐기 때문에 A를 100% 사용하겠다입니다. 만약에 알파를 1로써 만들게 되면은 B를 100%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형보관의 알파 값의 수치에 따라서 A와 B의 사용 퍼센테이지를 정하겠다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끊고 텍스처 하나를 눈에 잘 보이게끔 하는 텍스처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검정과 흰색이 있는 노드를 통해서 한번 선형 보관에 넣어 보겠습니다. 얘가 있죠. 그러면 이 노드를 알파에 연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금 플랜으로 한번 봐볼게요. 플랜으로 입력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는 0이고요. B는 1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알파가 어두운 부분 0일 때 A를 100% 쓰고 1일 때 밝을 때 B를 100%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 텍스처에는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흰색 부분은 1이고 검은색 부분은 0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밝아지면서 하다가 이 부분에 0.5가 있죠. 그래서 지금 A가 0이 돼 있고 B가 1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를 0.1, 0.2, 0.3 하니까 검정색 부분이 점점 밝아지죠. 그리고 반대로 B 부분을 낮추니까 0.9, 0.8, 0.5, 0.2 이런 식으로 0.1 하니까 흰색 부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즉 알파는 뭐냐?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알파로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은 A로서 조정을 할 거고 이 반대로 밝은 부분은 B로서 조정을 하겠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밝기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색상을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A가 사용이 되니까 어두운 부분은 빨강이 되고요. 밝은 부분은 반대로 B를 사용하니까 그린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러프니스에다가 연결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B를 다시 1로 만들어 볼게요. 이랬더니 밝은 부분, 밝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 B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이 B가 1이니까 러프니스 값이 높아지니까 표면이 거칠겠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은 A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A 부분이 0이니까 표면에 거침이 없고 매끈매끈한 걸 알 수 있죠. 바로 한번 A 부분을 높여볼게요. 0.5.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한 표면의 매끈함은 사라지게 되고 광택도 없어졌죠. 더 올려볼게요. 1로써 아예 표면이 거칠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0으로 만들게 되면은 표면이 매끈매끈, 그리고 흰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표면이 거칠어지는 걸 저희는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B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이 부분도 매끈해지죠. 이렇게 선형 보관을 통해서 텍스처의 밝은 부분과 어두워진 부분을 A, B로서 각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두 개를 생성해서요. 이 부분은 러프니스, 인, 이거는 러프니스, 맥스 각각 입력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흰색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조정, 이 부분을 조정. 그래서 1 입력해 놓고 하면 기본적인 표면의 거칠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저장한 다음에 인스턴스에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맥스 부분 조정이 가능하고요. 민 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텍스처가 아니라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이거의 R 채널을 연결을 해 놓을게요. 저장하고 민값과 맥스 값을 각각 조정해서 표면의 거침 정도를 제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노멀 부분입니다. 노멀은 노멀 텍스처는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먼저 봐볼게요. 제가 공유한 파일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노멀 맵의 원리가 있어요. 노멀 맵은 일반적으로 빛에 대한 영향까지 주죠. 그래서 표면에 빛이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갈 빛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RGB 데이터가 있고요. 이 각각의 RGB는 따로따로 봤을 때 R 채널은 좌우에 대한 빛의 방향성을 조정하고요. 그린은 위아래 부분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B는 정면 깊이겠죠. 그러면 확대해서 보면 레드 채널, R 채널의 강한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그린 채널의 강한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 채널의 강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노멀 텍스처입니다. 지금 보면 R 채널이 강한 부분은 빨간색에 가깝죠. G 채널이 강한 부분은 그린에 가깝게 되고요.
B 채널이 강한 부분은 파란색에 가깝겠죠. 이렇게 빛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노멀 맵입니다. 그래서 노멀 맵의 강도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방금 전에 R 채널과 G 채널의 좌우, 위, 아래에 대한 빛의 방향성을 감당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채널을 강하게 만들면은 노멀 맵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희는 바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펜드 노드를 통해서 각각의 R 채널과 G 채널을 A, B에 연결할게요. 어펜드 노드는 여기 보시면 채널을 합친답니다. 각각의 1차원, 1차원을 더하게 되면은 합치게 되면요. 1차원, 1차원 들어가서 얘는 2차원 벡터가 되죠. 그리고 이 2차원 벡터 앞에다가 M 클릭하고 강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파라미터로 승격 하면은 이 두 개의 R과 G에 대한 데이터 값을 조정할 수 있겠죠. 바로 한번 봐볼게요. 0이니까 검정이고요. 1이면은 이렇게 빨간과 그린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값을 더 올려볼게요. 5, 10, 30. 더 밝아지죠? 100. 그리고 얘를 어펜드 노드 하나를 더 만들어서 A에 연결하고요. 2차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차원 B에 대한 거를 연결하면 얘는 아까 노멀 맵과 같이 RGB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3차원 데이터가 되겠죠. 얘를 노멀에 인풋. 그런 다음에 노드 프리뷰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이름을 노멀 어마운트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그룹을 컨트롤러라고 짓겠습니다. 저장하고 이 부분을 봤더니 노멀 어마운트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기를 조정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면에 대한 노멀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번 이 재질을 바깥에서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 빼부리기니까 이 노멀의 강도에 대해서 좀 보기가 힘드니까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만들어진 거에서 노멀의 강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 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 값을 조정해 볼게요. 조정했더니 표면에 우둘투둘함이 더 강해지죠. 라이트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배치를 하고요. 이 라이트의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지금 보이시죠? 라이트가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어디 부분에 그림자 같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그림자 부분이 다시 사라지는 것을 육안으로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노멀 텍스처는 빛에 대한 반응까지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 전에 이거 끄시고요. 제가 여기 만들어 놨던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부모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머티리얼로 가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기에 그룹을 안 만들어줬었죠. 컨트롤러 저장해 주시고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차 페이저, 일반적으로 이런 모퉁이 부분, 그리고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부분에 생성되게 됩니다.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파워 노드를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워는 제곱하는 건데요. 정수 부분은 제곱을 하게 되면 높아지게 되고요. 1 이상의 값, 1 초과하는 값이죠. 그리고 소수점짜리는 제곱하면 할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정할 수 있게 파라미터 하나를 만들고요. 얘를 AU value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은 1,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지정, 그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은, 자,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한번 조정해 볼게요. 강도를 높이니까 뭔가 달라지죠. 더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텍스처를 한번 봐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부분은 검정에 가깝고요. 어떤 부분에 흰색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검정인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고 흰색인 부분은 더 흰색으로 만들겠죠. 대비값을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통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현재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C키를 누르게 되면 코맨드 이 창이 생성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을 수 있겠죠. 여기도 선택한 다음에 C, 여기도 이렇게요. 이 텍스처의 UV를 조정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텍스처를 조정할 수 있는 애는 U 버튼을 키보드의 U키를 누른 다음에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텍스처 코디네이트라고 노드 하나가 생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직접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눌러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부분 0에 0,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각각의 U 방향과 V 방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 1,0, 0,1, 그리고 1,1로서 이루어져 있겠죠. 그 하나의, 그래서 텍스처를 그릴 수 있는 하나의 텍스처 좌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벡터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왜? U, V니까요. 얘를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세팅을 해볼게요. M키를 누르고 연결 후에 이 밑에다가 상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상수 하나를 만들고 봐볼게요. 0을 입력했으니까 0이 되겠죠? 1을 입력하면 아까와 같은 게 나오고요. 2를 입력하면요,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한번 3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0 부분은 똑같이 0이지만 이 부분, 1이 있던 부분은 3이 됐겠죠. 그리고 중간에 소수점짜리 0.5는 1이 됐, 자,
0부분, 1부분, 3이 되고 이 부분에 1, 2가 되겠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링의 반복과 텍스처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얘를 육안으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크랙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한 후에 봤더니 아까 같이 나오죠. 크랙 노드는 정수는 버려버리고 소수점짜리만 출력하는 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부분, 2부분, 3부분에서 0부터 0.999, 0부터 0.999, 0부터 0.999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이건 끄겠습니다. 출력을 했더니 지금 뭔가 타일링이 반복되고 있는 거를 어렴풋이 눈으로 볼 수 있죠. 2일 때입니다. 1일 때고요. 0.1, 0.2 타일링의 사이즈가 조정이 되죠. 그리고 2를 초과하니까 타일링의 반복이 되고요. 타일링이 각각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텍스처의 사이즈와 텍스처의 반복을 멀티플라이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dd를 하면 어떻게 되냐? add 해볼게요. 자, 1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에 검정이 있었는데 이제 검정이 없어요. 0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된 거냐? 0부분 플러스 2를 하면 1이 되고요. 1 플러스 2를 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텍스처가 기존에는 얘가 0부터 1이었는데 1부터 2가 됐으니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먼저 텍스처 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하나 텍스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타일링 반복은 없애겠습니다. 3 정도 둘게요. 그리고 0.1, 0.2, 0.3 이동이 되죠. 옆쪽으로. 정확히는 대각선으로 이동이 됩니다. 왜냐? 지금 이 UV는 2벡터죠.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 2벡터 플러스 1벡터입니다. 스칼라. 여기에 0.5가 있고 0.5가 있어요. 2차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2벡터에다가 단일 스칼라 값 하나를 더하게 되면은 0.5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각각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러면 즉 얘는 1, 1이 되겠죠. 그래서 UV의 값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좌우, 위, 아래 각각 조정하게 하겠다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R과 G 값을 각각 분리하는 거예요. U와 V 값을 각각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플로트 중단 2 눌러주시고 얘를 이쪽에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펜드 노드로 각각 분리된 채널을 다시 한번 합쳐볼게요. 그리고 애들을 0으로 하고 이쪽을 조정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위아래로 조정이 되죠. 왜냐? V 채널의 V 값을 조정하고 있으니 UV 중에 V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서 U 방향을 조정하게 되면 좌우로 움직이겠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다시 이렇게 만들고 얘를 없앨게요. 그 다음에 이 더해지는 이 값을 투벡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2를 누르고 이렇게 한다. 1, 1 그리고 2, 3 여기 0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의 x, 즉 u 방향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고 있는 거죠. 오프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요. 1, 0, 1, 2, 3, 4, 5, 6 그리고 반대로 V방향도 0.1, 2, 3, 4, 5 이런 식으로 각각 UV를 제어해 줄 수도 있겠죠. 투벡터 플러스 혹은 곱하기 투벡터니까요. 각각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라미터화를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파라미터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파라미터화 하니까 이제 에러가 뜹니다. 왜냐? RGB 3차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수가 맞지 않다 합니다. 하나는 플로트 2고 하나는 플로트 3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펜드 노드를 활용해서 2차원만 넣어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U방향과 V방향을 동시에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멀티플라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B 채널을 연결할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일, 상수, 스칼라, 스칼라, 스칼라죠. 그래서 여기다가 1, 1, 1 그리고 여기 일단 000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B의 채널을 조정하게 되면은 UV를 동시에 조정하게 되고 R 채널을 조정하게 되면은 U 방향, G 채널을 조정하게 되면은 V 방향입니다. 이렇게 각각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래의 채널 이름을 타일링 U, V, UV 여기는 널 여기도 앞에다가 오프셋이니까 add 노드를 달아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프셋 U, V, UV입니다. 자, 파라미터 이름을 타일링 컨트롤러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타일링 미안해요. 오프셋 컨트롤러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게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통해서 타일링과 UV를 조정해 줄 수 있겠죠. U 방향, V 방향
UV 방향, U 방향, V 방향, UV 방향. 그리고 그룹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UV. 마지막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애가 있는데요. 커스텀 로테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어요. UV에 연결하고 로테이션 앵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파라미터로 승격 UV 만들어 주시고 이제 회전까지 할 수 있겠죠. 텍스처의 회전. 이렇게 오늘 텍스처의 각각 파라미터와 그리고 UV를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드 선이 너무 지저분하죠. 이랬을 때 네이밍으로써 경유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네이밍 명명된 경유 선언 노드 추가 여기서 UV라고 입력해 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UV라고 하면 방금 제가 이름을 정한 경유 노드가 추가로 생겼죠. 그래서 이 노드를 연결, 복사해서 각각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노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네임, 베이스 컬러, 네임, 러프니스, 노멀, AU.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가진 경유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장하면은 앞으로 이 인스턴스 머티리얼을 조정해서 혹은 텍스처를 다른 걸로 바꿔서 각각의 액터에 입력해 줄 수 있겠죠. 저장하시고 얘는 지금 원본 그대로 있고요.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컬러 값을 다르게 바꿔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생성해서 다른 거는 러프니스 값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액터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조정해서 이 재질의 느낌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 저희가 머티리얼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머티리얼 인스턴스 3개가 있습니다. 지금 mi, 지금 얘에서
이 머티리얼을 기반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했죠. 그래서 이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상속받아서 생긴 거예요. 각각의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그래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보면 지금 여기에 페어런트, 부모라고 적혀 있죠.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부모 머티리얼은 이 m 언더바 텍스 mtl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레퍼런스 뷰어로 보시면요. 지금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무언가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늘려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은 이러한 텍스처들과 그 외에 다양한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이 머티리얼에서 파생돼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OR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ORD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러프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탈릭에 대한 거는 하나의 단일 스칼라 값으로서 흰색과 검은색, 즉 0과 1로서 값을 제어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단일 하나의 1차원 1벡터, 즉 스칼라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텍스처는 보통 RGB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까지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개의 텍스처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R 채널에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여기다 적을게요. 그리고 G 채널에는 러프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있죠. B 채널에는. 이 B 채널을 만약에 메탈릭으로 적용을 했다. 그러면은 ORM이라 부르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했으니 현재는 ORD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자예요. 각각의 여러 가지의 텍스처를 하나의 텍스처로서 각각 RGB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텍스처를 기존에는 3개의 텍스처를 사용했어야 됐었는데요. 하나의 텍스처만 사용하니까 훨씬 최적화가 잘 되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